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고삼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안전한 활용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삼석TV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혁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또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개인정보 침해 피해, 그 실태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란 어떤 것일까요?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 즉 생성과 수집, 분석과 가공, 그리고 유통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그리고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는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악용함으로써 2차, 3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 위험도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절도 사건이나 또 유괴와 같은 강력 범죄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피해는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어렵게 구축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비롯한 기업이 경영상 입는 타격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국내 대형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했던 큰 피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나 악영향 정도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세계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매년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이죠. IT 산업의 해외 경영력은 떨어지고 제품 수출에도 막대한 애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발생할까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입니다. 알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수집되고 축적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그러한 어떤 권한이 없는 직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정유사에서는 회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개인정보망에 접근해서 1125만 건을 유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적발이 되어서 법적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유형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용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주의나 실수 그리고 해킹 등으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된 다음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킹 등으로 확보된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특정 국가 범죄단체에 불법 판매되어서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해서 텔레마케팅 업체라든가 불법 심부름센터에 넘긴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방치하여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관공서를 막론하고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객이나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직원이 사용이 끝난 10만 건의 개인정보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수칙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과 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정리해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시청자들께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됩니다. 약관 또한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요구할 경우는 그 약관을 제공해야 됩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될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약관을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이를 수집 또 보관 관리하는 사업자 모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수집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의 이용이 다 끝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폐기하거나 아니면은 보호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